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18만 8,52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23명, 완치 383만 6,140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0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2022년에 부스터 백신을 유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인도네시아 하원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유료 백신 프로그램에서 대중은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처럼 본인이 희망하는 상표에 코로나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약 9,300만 명을 대상으로 유료 백신 프로그램에 가입시켰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건강보험기부금 지원 대상자에게 무료 백신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비고용직 근로자에게도 백신 프로그램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일 확진자 수가 3,000명 안팎으로 하락하자 입국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날부터 단기 체류 비자와 방문 비자 등 신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지 못했던 신규 발령 주재원과 가족, 출장자 등의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단기 체류 비자와 장기 체류 비자, 비즈니스 방문 비자 소지자 등만 입국이 가능하며 여전히 관광과 단순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규정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또한 신규 비자 신청 시 백신 접종 완료 증빙서는 물론 인도네시아 보건규정 준수서약서, 보험 가입 증명서나 코로나 감염 시 의료비 부담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류 변이 등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 검역과 추적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7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감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3명이 뮤 변이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고 일본에서도 2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백신 접종이 불가한 12세 미만은 쇼핑몰 입장과 국내선 여객기 탑승이 금지돼 있으며 자카르타 등 대도시 쇼핑몰, 관광지에 입장하려면 코로나 대응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델타 변이 확산 후 문을 닫았던 자카르타에 모든 영화관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음 달쯤 아시아 대표 휴양지인 발리섬을 관광객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중순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확진자 수가 95% 이상 줄어들고 재생산율도 1 이하라며 다음 달 안으로 백신을 맞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발리섬을 개방하는 정책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가 적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그 첫 번째 후보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의 보건부 장관은 발리섬 주민 70%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이 개방될 경우 본격적인 동남아 관광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푸켓을 외국인에게 개방한 태국도 10월에 수도 방콕 등의 추가 개방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 관광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오로지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인류 최초 우주 여행의 시작이며 3일간 지구 궤도 비행을 마친 우주선은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간 우주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경우 기업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도 우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밝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은 인도네시아는 적도에 위치해 인공위성 발사에 적합한 중심 지역인 바 우주선 발사 장소가 돼 우주항을 건설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자체 위성 발사체 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당사자나 다른 나라에서 발사체를 발사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적도 지역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면 연료 소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위성의 무게를 늘리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연구혁신청은 우주기지의 주요 후보지로 북부 말루쿠의 모루타이 섬과 파푸아의 비악 섬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개발 기업 사나의 부동산 개발 기업은 찌꾼 이름이 반졸한 지역에 2개의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자보대백 LRT 라인 1단계 포트폴리오의 프로젝트 수를 9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LRT 라인 1단계 개발은 진행률이 90%에 도달했으며 2022년 중반까지 완전히 상용화되어 가동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은 자보대백 LRT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고도로 개발된 주거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며 특히 교통 편의성에 집중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 지역은 140헥타르의 토지은행과 함께 총 5만 4천 가구 이상의 주거 단위가 있으며 개발 부지에는 라이프스타일몰, 쇼핑과 식당가 등 상업지구도 들어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RT는 KR의 통근선, MRT, BRT와 함께 자보대백에서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LRT 승객 수가 2025년까지 하루 최대 67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의 신산업단지 부지에서 배터리셀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재 행사장과 현대자동차그룹 및 LG에너지솔루션 양측을 화상으로 연결한 온오프라인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한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투자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 현대모비스 조성환 사장 등 양 그룹 경영진들이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전기차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선두기업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기공식은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모두에게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시작으로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아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전기차 시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은 오늘은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인도네시아에 첫 차세대 배터리셀 공장이 첫 발을 내딛게 된 의미 있는 날이라며 이번 합작 공장 설립으로 세계 최초의 전기차 통합 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기지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2019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한 전기 자동차 제조의 첫 번째 단계가 2020년에 시작되었고 늦어도 2022년 5월에는 특허받은 전기차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착공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은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며 2024년 상반기 중 배터리셀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출범한 라인뱅크가 출범 3개월 만에 신규 고객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인뱅크는 신규 고객 20만 명 유치와 더불어 9월 15일 기준 요구불 계좌 24만 좌, 직불카드 발급 16만 좌, 수신잔액 1951억 루피아를 달성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국민 중 약 60%가 은행 계좌가 없을 만큼 금융 이용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이룬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인뱅크는 하나금융그룹이 모바일 플랫폼 라인과 협업해 인도네시아에 런칭한 디지털 뱅킹 서비스로 비대면 계좌 개설, 정기예금, 직불카드, QR코드 간편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인뱅크가 빠르게 신규 고객 유치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빠르고 편리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및 계좌 개설 프로세스, 심플하면서도 차별화된 UI, 송금 수수료 면제 등으로 MZ세대의 니즈를 충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라인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해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 직불카드 언박싱 영상이 소셜미디어 틱톡 앱을 통해 자발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브라운 캐릭터가 사용된 직불카드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재고 부족 현상을 겪을 만큼 성공적인 흥행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디지털 뱅킹에 친숙한 MZ세대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 초 라인뱅크 앱의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했다며 하반기 중 개인 대출 상품을 런칭할 예정으로 현재 금융감독청에 승인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기업인 이온몰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그룹의 인도네시아 법인 JDID와 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업 범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신규 매장 출점 및 공동 프로모션,
신규 비즈니스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JDID는 보고르의 이온몰 센툴시티의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JDID 일렉트로닉스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또한 향후 4분기에 오픈할 예정인 자카르타 남부의 이온몰 탄중바라트와 기존 2개의 몰에도 JDID 일렉트로닉스 출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JDID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이온몰에 가상 매장을 개설할 예정이며 가상 매장을 통해 판매한 상품을 고객들이 배달을 받거나 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상품 쇼룸도 설치하여 JDID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기업과 중국 기업,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 간의 협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모가디슈가 지난 16일 인도네시아에서 개봉하였습니다. 소말리아 내전 당시 남북한 공관원들의 탈출 실화를 그린 영화 모가디슈는 올해 우리나라 영화 최고 흥행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활동 제한 기간 동안 첫 300만 돌파를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는 베를린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의 작품으로 배우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 구교환 등이 출연하였습니다. 특히 미얀마 내전부터 아프가니스탄 사태까지 모가디슈 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세계 시위와 맞물리며 30년 전 과거를 담았지만 현실까지 펼쳐낸 이슈작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영화관은 관객 수 50% 제한, 백신 접종 여부 확인 등 엄격한 보건 규정을 지키며 운영이 허락되었으며 해당 영화는 CGV와 플릭스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